안녕하세요. 1학년 사회 노트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대단원, 구단원, 정치생활과 민주주의, 그리고 중단원 두 번째, 민주정치의 발전과 의미, 그 중에서 우리 지난번 수업에 이어서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다뤄볼 건데요.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난번 수업에서는 민주정치의 발전이라는 게 정치를 누가 할까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의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걸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세기에는 왕이 주로 다스렸기 때문에 이 기간은 빼고 고대의 아테네 직접 민주정치와 근대의 일부 부자고 교육받은 시민들의 간접 민주정치까지 발전 단계를 배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그래서 현대 이후에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간접 민주정치가 어떤 식으로 발전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러면 들어가서 지난번에 이어서 세 번째로 현대 민주정치의 발달 배경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현대 민주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사람이 선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시민혁명으로 왕이 힘을 조금 나누어서 시민들이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받고 부자인 남성들만 참여할 수 있었죠. 거기에 반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선거권을 달라 이러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즉 참정권을 달라라는 확대 운동을 세계 곳곳에서 벌이게 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전에 참여받지 못하고 제한됐던 노동자들, 그리고 여성들, 그리고 농민들, 흑인들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건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노동자들은 이제 영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달라라는 시위 운동을 벌인 건데요.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벌입니다. 1838년에서 1848년까지의 운동이었고요. 여성 운동은 참 많았어요. 여성들이 되게 늦게 선거권을 받았습니다. 비교적 현대에 와서도. 그래서 여성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에밀리 데이비슨이라는 사람이 선거권을 주세요. 여성들의 말이 계속 묵살당하자 아주 급진적인 방법을 씁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자기의 뜻을 전하려고 한 건데요. 에밀리 데이비슨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경마장에 엄청나게 큰 말들이 이제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그런 경주장에 갑자기 뛰어들어가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여성들에게 선거권을 달라라는 외침을 통해서 그 이후로 선거권이 여성들에게도 엄청 늦게 했지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흑인들도 이제 인종차별에 시달리다가 상당히 늦게 선거권이 주어졌는데요. 셀마 몽고메리 대행진이라는 이런 행진을 통해서 선거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1965년의 일입니다. 지금 날짜들을 보면 상당히 비교적 근대에 와서 가까운 시간에 와서 이 사람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가까운 시간, 비교적 몇십 년 전까지도 흑인들에겐 선거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만큼 차별이 예전에 심했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이런 참정권 확대 운동을 바탕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일정 나이 이상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선거제도를 뭐라고 하냐? 바로 보통선거라고 합니다. 이름은 특별하지 않죠. 하지만 그 내용은 특별합니다. 보통이라는 말이 예전에는 안 통했거든요. 보통 사람은 제한됐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선거가 가능하다는 게 아주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선거제도가 확립된 시기가 바로 현대 민주정치의 시기입니다. 보통선거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정한 나이, 우리나라는 이제 만 19세죠. 그것도 이제 1년 낮춰져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도 생일이 지나면 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건 좀 찾아봐야겠네요. 자, 아무튼 일정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들이 선거가 가능한 그런 제도를 보통선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다 선거에 참여하다 보니까 현대 민주정치의 특징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근대 민주정치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도 나타나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 일단 사람이 역시 너무 많으니까 대표를 뽑아서 정치를 하는 대의민주정치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대의민주정치라는 것은 대표를 뽑아서 대표를 선출해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총리 같은 사람이 이 대표들이 정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어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귀족들만 쓰는 문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즐기는 문화, 뭐라고 했죠? 대중문화라고 했죠? 이때 대중은 모든 사람, 다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보통선거제도의 확립으로 대중이 참여하는 대중민주정치가 확립되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한다.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이제 현대 민주정치로 넘어왔는데 현대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자기술이 특히 발달했잖아요. 요즘에 스마트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전자기술을 활용한 민주정치가 이제 점점 도입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자, 민주 정치라고 하지 않고 그냥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이제 교과서에서 하는데요. 이게 아직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민주주의의 어떤 제도들은 이런 걸로 점점 대체가 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선거는 아직도 종이로 뽑죠. 그런 식으로 정치까지 가는 데는 아직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정보통신 기술들이 예를 들면 뭐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치에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이것들이 정치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현대에 와서의 민주정치, 민주주의의 특징을 전자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현대의 특징 3가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와 비슷한 점은 이제 대의민주주의가 있다는 거지만 대의민주정치가 있다는 거지만 이제는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이 참여한다는 게 달라진 겁니다. 현대의 또 다른 특징은 우리가 지금 부족한 걸 알고 더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째, 현대 민주정치의 한계와 보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3가지 특징을 보면 되게 좋은 거 같죠?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시기일 수도 있지만 아직도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가 있을까? 자, 우리가 대표라는 사람들을 뽑잖아요. 근데 이 대표는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겠죠? 정치인들 또는 선출로 이제 뽑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 대표가 똑바로 못하면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을 안 해줄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16만 명당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국회의원이 똑바로 일을 안 하면 그 16만 명의 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표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반영입니다. 이 일을 똑바로 잘 못하거나 안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들이 주인인데 현대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겠죠. 그래서 국민들은 다른 보완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 그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현대 민주정치 2번째 한계점은 국민들이 이제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잖아요. 자, 그런데 선거로 뽑은 대표가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을 안 하면 뉴스에서 막 정치인들이 싸우고 막 이런 얘기에 사람들이 지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기가 나라의 주인인데도 국민들이 정치 참여를 덜 하게 됩니다. 아유, 저 나쁜 놈들 내가 뽑아놨는데 일도 똑바로 안 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정치 참여를 안 하게 돼요. 이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정치인들이 부패할 수 있고 그걸 감시할 수 있는 국민들이 참여가 적어지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참여를 높여서 대표들이 똑바로 하는 방안들이 보완 방법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것들의 대표적인 방안들은 모두 고대 아테네에서 했던 직접 민주정치 있죠? 그 직접 민주정치에서 힌트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직접 민주정치에 있던 몇 가지 요소들을 우리 현대 민주정치에 좀 더 도입해본다라고 이렇게 보완 방법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들, 그런 특징들을 이렇게 따와가지고 모방해서 우리가 지금 도움을 받는 겁니다. 국민투표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소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 어떤 건지 좀 살펴볼게요. 국민투표라는 것은 예를 들어 엄청나게 중요한 국가적인 일이 있으면 진짜 아테네 민주정치처럼 모든 국민들한테 다 투표를 하는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합니다. 국민투표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과 다른 점은 이제 이거는 대표를 뽑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표를 뽑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거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대표들만 일을 하지 국민들은 나서지 않아요. 그게 대의민주정치잖아요. 근데 이런 국민투표에 붙이자라고 하면은 전 국민한테 투표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을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법인 헌법을 고칠 때 이건 대표를 뽑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이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고대 아테네처럼 모든 국민한테 다 투표지 돌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2번째, 우리 방금 봤던 전자민주주의가 현대 민주정치의 특징이었죠. 그거를 좀 더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높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국민의 정치 참여를 높인다. 최근에 이제 뭐 청와대 국민청원에 뭐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말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그겁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사이트에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일정한 숫자 이상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은 청와대 정부에서 나와서 거기에 답변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3번째는 국민소환이라는 건데요. 국민소환은 이건 국민이 소환시키는 겁니다. 누구를? 잘못된 행동을 하는 대표, 정치인들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 표결을 하고 해가지고 절차대로 통과가 되면 이 사람을 파면시키는 겁니다.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제도,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똑바로 일 안 하는 대표들을 자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국민소환, 국민투표. 그 다음에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전투표제.
얘가 군대에 있어가지고 훈련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며칠 있다가 선거일인데 투표를 못해요. 그런 경우에는 미리 투표를 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를 사전투표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언젠가 쓸 날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도 선거일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 이틀 전에 이런 식으로 사전투표일을 정해놔가지고 미리 당일날 못 오는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분산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에 선거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요런 제도들이 이제 고대 아테네 그리스처럼 사람들이 진짜로 직접 참여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요소들을 좀 도입해서 이런 민주주의, 현대 민주정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수업의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오늘 수업의 내용은 이런 식으로 현대 민주정치의 발달 배경부터 시작을 해서 특징, 그리고 그 현대 민주정치의 한계, 그리고 보완 방법까지 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